자, 그러면 방금 암페어 법칙 이제 거꾸로 된 건데 이렇게 무한대의 전류가 있으면 암페어 법칙에 따르면 그냥 쓰면 되죠. H에 DL, 요 C에 여기 I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오른날세 법칙이죠. 오른날세 법칙이니까 이때는 대칭성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죠.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H 필드가 뭐냐면 H의 로에 대한 함수로 돼 있을 텐데 A 파이겠구나. 이래 알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래 알고 이제 정의하는 게 암페어 법칙 시작인데 DL은 뭐냐면 컨투어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 그랬잖아요. 그죠? C. 얘가 C거든요. C니까 요거는 로 D 파이 방향의 A 파이다. 이래 되겠죠? 이때 DL은 이 원주 방향의 그거잖아요. 그죠? 원주 방향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작은 거거든요. 여기서 중심으로부터 쭉 해서 요래 가는 거니까 요 길이는 로 D 파이가 되겠죠. 로 D 파이. 로 D 파이고 방향은 A 파이가 됩니다. 요거를 알고 시작하는 게 이제 암페어 법칙 대칭성을 쓰는 건데 그럼 여기 일단 넣으면 인테그랄에 H의 로의 A 파이의 로 D 파이의 A 파이다. 그러면 A 파이하고 A 파이 내적치하면 1이고 D 파이는 0에서 2 파이죠. 0에서 2 파이니까 로는 D 파이니까 그냥 2 파이 로의 H 로가 되죠. 왜냐하면 로가 H가 로에 대한 함수다 라고 알고 미리 대칭성 따라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 D 파이는 0에서 2 파이 로는 파이 유전성이 없으니까 그냥 상수 파이 입장에서 상수죠. H로 그럼 그대로 밖으로 나오고 2파이로 H로가 되죠. 그래서 H로는 2파이 로분의 i니까 결국 이제 처음부터 H 파이는 아까 뭐 문제를 거꾸로 푸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 텐데 A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2파이 로분의 i의 A 파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느다란 선이 있잖아요. 그죠? 가느다란 선이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경우거든요. 여러분도 다른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전류가 흐르는 상황. 지금 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굴뚝 그 연통 있죠, 연통. 양철로 되는 거. 철로 되는데 표면에 전류가 쫙 흐를 수 있겠죠. 그죠? 이 평면이 전류가 쫙 흐를 수 있거든요. 광전자리 운동생이죠. 누구 알까? 네? 누구 알 것 같아? 빌린 책이네 이거. 전류가 흐르는데 하나의 그 시트에 흐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말고 여기 시트가 있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무한대의 시트거든요. 무한대 시트. 여기 XY 평면이라 보면 X, G, X, Y, G거든요. 무한대의 시트입니다. 시트.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전류는 H의 DL의 컨투어 이거는 요 속에 들은 I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 자기장 모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장 모양. 전류가 무한대에서 이 표면 흐르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오른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래 얘가 뭐 x로 돌아야 되는데 무한대니까 xxx에서 쫙 평행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H 필드는 보나마나
H 필드는 X 방향이겠죠, 그죠? 요 위에는 X 방향이 될 거고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는 마이너스 X 방향이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X가 G가 0보다 큰 경우, G가 0보다 적은 경우. 그다음 이거는 A의 X, 그다음에 A의 X가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HX라지만 H0로 볼게요. H0에 H0를 둘 겁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감아보면 오른손을 감아보면 이렇게 되는데 한가닥이 있으면 이렇게 한방 밑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한대기 때문에 여기 이래 되고 합치면 이래 방향이고 밑에는 안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서킷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래 돼 있다면 서킷을 만드는데 여기 서킷이 있잖아요, 그죠? 서킷이 있으면 어떤 서킷을 하냐면 이런 서킷을 합니다. 위에 이렇게 하고 밑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킷을 이렇게 해줍니다. 서킷을 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렇게 루프를 한 바퀴 돌았죠. 네모 반듯한 요 루프인데 표면 뽕 뚫어가지고 네모 직사각형인 거거든요. 직사각형 위에 이렇게 하고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위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저기자 방향, 자기자 방향하고 선토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이 방향 자기자 방향 같으면 틀립니까? 같죠? 밑에도 같죠? 같고 옆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얘는 수직이죠. 요렇게 되면 수직이니까 요 부분은 요 밑으로 변이 벡터 요거하고 그다음 자기자 방향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있으면 위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 밑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네 군데인데 C가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H0의 요 폭을 우리가 이제 델타 X로 할게요. 델타 X. H0의 델타 X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H0의 델타 X 똑같습니다. 그죠? 이래 되니까 위에서 델타 X 밑에 델타 X 되고 여기서 I는 단위 면적당 단위 요 길이당 K로 하겠습니다. K 암페어 퍼 메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K의 Y 암페어 퍼 메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암페어 퍼 메타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류가 커진다는 거죠. 요 단위 길이당 전류거든요. 그래서 KY를 이제 할 때 KY의 델타 X가 요 속에 흘러가는 전류거든요. 단면에 흘러가는 전류입니다.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비어있는데, 요 시트에 포함된 경우에만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H0 크기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H0 크기는 2분의 KY가 되거든요. 2분 KY가 돼가지고, 이것은, 보는 것처럼, 2분의 KY의 AX 혹은 마이너스 2분의 KY의 AY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G가 0보다 큰 경우, G가 0보다 적은 경우. 그래서 H 필드가 이제 거리에 대해 의존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거리에 의존하지 않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의존하지 않냐면 이 평면이 무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평면이 무한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무한대라는 얘기는 좀 떨어져도 계속 무한대죠. 무한대 입장에서는 거리 1m, 2m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때 이런 거 나왔죠. 그죠? 뭐가 나왔습니까? 요 디스크죠, 디스크에 차지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는 뭐와 같습니까? 무한대 인피니트 플레인에 대한 차지 플레인에서 거리 의존하지 않는 전기장. 그 다음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R 제곱 포인트로 봐서 R 제곱 분의 1로 떨어지는 거를 구사시키면 되죠. 그게 좀 어려웠죠, 그거. 그 분사를 안 사람들 말고. 차마 서두르면 참 안 될 것 같다. 어쨌든 그게 지금 보면 거리에 대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 인피니트 플레인이 있으면 무한대 투명한 자체가 조금만 떨어져도 사실은 계속 똑같은 겁니다. 유한한 길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리 의존하지 않는 값이 나오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윗면에서는 그 g가 0보다 큰 면에서는 x 방향이죠. 그러니까 아랫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이 잘못했네. x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x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윗면과 아랫면에 대해서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인데 이걸 표현을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맞는지 한번 봐요. 한번 h는 2분의 1의 k에 곱하기 a의 n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것 같습니까? 이 an은 서피스에 대한 서피스 벡터거든요. 유니트 벡터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이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k 벡터는 단위 길이당 전류가 지나가는 단면적 커런트 덴시티입니다. 그러면 k 벡터는 어느 방향입니까? y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y 방향이고 an은 서피스에 대해서 윗면은 어디? 윗면이죠. g 방향이죠. 그러면 y 방향에 대해서 g 방향 이렇게 오른손을 써가지고 해보면 x 방향이죠.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를 이래 되고 밑면으로 되니까 이래 하면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an은 이 서피스에 대한 노멀 벡터 윗면에서 바라봤을 때 노멀, 아래면 바라봤을 때 노멀 하게 되면 이거는 서피스 벡터가 딱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윗면에서는 이 방향이 AN이거든요. 아랫면에서는 이 방향이 AN이거든요. K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래 되니까 윗면에서는 지금 오른쪽 쓰게 되면 K에 해서 이 방향으로 나오고 아랫면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두 개 나눠도 되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두 개 나눠도 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해서 노멀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시무시하게 무시무시하게 좀 처음 봤다는 문제 있죠, 1번. 그런 문제가 뭐였냐면 자, 해봐요 한번. 여기에 금속 원통이 있는데 안쪽에 금속은 플러스 되는 데 있고 바깥쪽 금속은 마이너스 되는 데 있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되는데 지금 강화본이 이렇죠, 지금. 강화본이 이렇잖아요, 그죠? 안에 전기장 문제죠. 여러분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 시험 문제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험 문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이건 문제 이건데 하면서 어떻게 정확히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차지가 플러스 차지가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보면 어떻게 되고요?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 때는 이거를 이렇게 봤는데 기말에서는 시험 문제 바꿔가지고 똑같은 문제 주면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차지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안 고정되어 있습니까? 안 고정되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차지가 어떻게 되는 게 보입니까? 움직이시면 보이죠. 그럼 갑자기 이런 문제 이거를 중간고사 전기장 문제로 봤는데
이런 문제 여러분이 하늘에 떨어지면 무슨 문제를 봐야 됩니까? 자기장 문제를 봐야 됩니다. 상대성인데 이제 상대성 하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얘가 움직이는 걸로 할게요. 원래 얘가 움직이는 걸로 하면 차적 움직임이 전류가 생기잖아요. 그죠? 전류가 생기면 갑자기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확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런 문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원통인데 이렇게 무한대 원통이거든요. 원통인데 여기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 전류가 J가 이 전류 서피스 J 벡터는 J0의 A의 G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 G 방향이잖아요. 그죠? G 방향. 요때 이제 요 반경이 요 중간에 뽕 뚫려 있거든요. 뽕 뚫려 있고 여기가 반경이 A입니다. A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쫙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균일하게 어떻게 되냐면 요 중간에 두번 뽕 뚫려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 안 흐르고 요 바깥에 요 금속으로 전류가 쭉 지나갑니다.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비어있는 보선이 쭉 가잖아요. 그죠? 전류 흐르면 단위 면적당 전류 밀도가 J0로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똑같이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암페어 서킷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속에 로가 A보다 적은 경우에 H에 DL에 C에 요거는 I 이래 보면 이 A보다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잠깐만, 녹화 되고 있나? 하고 있네. 잘 안 보인다, 그죠? 자, 예. 자, 여기서 A보다 적은 경우는 I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I가 없죠? 속에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0 되니까 요 안에서는 H는 0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무한대 도를 여러분이 속에 들어있으면 자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위에 그 전류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속에 있으면 자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 그 다음에 로가 A에서 B 사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H에 C에 DL in I인데 요거는 J에 대해서 DS 해가 되고 요거는 실린드리컬 좌표계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J 제로에 AG를 해주고 DS는 요 단면적이니까 D 로에 로 D5의 AG 방향이 요 위에 방향 이렇게 서킷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방향의 면적은 요건 D로고 여기는 로 D5니까 요 면적은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 DL은 H의 로의 DL은 A5에 대해서 DL은 로 D5의 A5가 됩니다. 요거는 이래 되거든요. 요거는 이래 되죠. 그래서 DL은 로 D5 요 방향에 대해서 요 길이니까 로 D5의 A5가 되고
여기는 JBS니까 그 단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단면적은 조그만 수박선에 보면 파인애플 선에 보면 길이가 D로가 되고 또 길이는 반경 로에 대해서 D파이가 되고 하니까 근사적으로 면적이 로 D파이가 되죠. 그래서 방향은 그 면적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G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좌변은 이제 로에 대해서 D로 D파이면 A로 A 파이 내적치함 1이고 로 D파이는 2파이 그러니까 2파이 로의 H 로는 여기서는 J0의 AG하고 AG는 약 내적치함 1 그 다음에 로 D로 D파이니까 요 단면적이니까 결국 요 파인애플 단면적이죠 이거 단면적이니까 이거는 파이의 로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단면적입니다. 이게 이제 속의 반경이 A고 요 반경이 로가 되니까 이게 바깥의 면적에서 속의 면적 때 면적이 에다가 J0를 곱을 한 것이 J제곱이죠. 그래서 H로는 H는 2파이 로분의 J0의 파이의 로 제곱 파 약분이죠 그죠? 파 약분 합시다. 약분하고 2로분의 로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A 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로가 B보다 큰 경우 B보다 크면 요게 똑같이 2파이로의 H로는 마찬가지고 J0에다가 얘가 반경이 더 크면 더 커도 바깥에는 전류소가 없죠. 없으니까 안에 것만 돼 있으니까 파이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일정합니다. 그래서 H로는 2로분의 J0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겁니다. 이거를 H 필드는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멘트를 가지고 이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자기장에 대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전기장 금방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 그 중간고사 공부하는 거 같이 생각해보면 잊지 않았죠 아직, 그죠? 잊기 직전이죠, 그죠? 이미 다 잊었어요? 좀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으니까 적어도 이번 주까지만 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남아있으면 자기장을 연결을 실컷 지어놔야 되거든요. 남아있다가 다시 재료로 들어가면 또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장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우리 다 구할 수 있겠죠. 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여러분 그 보면 그 실험실에서 쓰는 거 있죠. 실험실에서 그 검은 선 뭡니까? 잠깐만요. 왜 안 나타나지? 나타났다.